프라이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네. 특별한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저희 유저분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 시민단체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고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거기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건호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위원장님과 조소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네. 재난기본소득이 오늘 주제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질까요? 아니면 한마디만. 네.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네. 그럼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입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이라 하면 모든 국민한테 주는 방식이거든요. 아직 그 방식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예, 그래서 좀 대상을 좀 넓더라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재난기본소득은 몇몇 지자체들이 나서서 하고 예.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좀 지자체별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금 단체장의 의지를 갖고 또 재정 여력이 있는 곳에서 지금 네. 시작하고 있고요. 네네네. 아마 결국은 이게 특별한 재해에 따른 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먼저 자신의 재정을 투입하고 이후에 중앙 정부가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다른 지자체, 좀 재정 여력이 어려운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의 생각은 재난기본소득, 재난특별 소득에 대해서는 뭐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예. 일단은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빠르게 빠져드리는 게 아무래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럼 예. 저희 셀프여가지고 제가 그리고 빠지겠습니다. 네. 조금 그쪽으로. 네. 좀 오십시오. 오늘 저희 재정 전문가인 위원장님과 함께 이 기본소득 재난수당 좀 어떻게 지금까지 언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을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보도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수당이나 소득이라는 말을 좀 쓰지 말고 어떻게 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처럼 아주 큰 재난 시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정부나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 대상자들을 위한 일종의 현금 지급이 추진될 거예요. 네.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같이 붙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정치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고 네. 아마 청와대에서 수당, 소득 이런 말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네. 이게 기본소득 같은 이런 개념 논쟁으로 번지는 거, 번질까봐. 네. 뭐 그거를 우려하신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추측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뭐 지자체가 여력 있는 지자체가 사실 많이 되진 않잖아요. 뭐 예. 서울이나 경기 정도지 전북이나 뭐 그렇죠. 경북 같은 곳은 지자체 힘으로는 좀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전수조사도 주말에 들어간다고 오늘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네. 좀 어떻게 지자체 여력 있는 지자체 몇 개 정도 될까요? 재정 여력도 여력이지. 사실은 네. 조금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큰 단체장 있는 곳이 재정 여력도 괜찮아요. 이게 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 영남 쪽이어서 네. 아무래도 그쪽은 뭐 의지와 또 일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거고 다른 단체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진 않았는데 네.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조금 규모가 작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경남, 그렇죠.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 이런 데서는 좀 크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에서 8일날 김경수 도지사가 운을 좀 띄웠습니다. 가장 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급하자.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센 거죠. 네, 주장이었습니다. 5천만 명한테 지급되는 거니까 네. 1인에게 100만 원 지급하면 50조 원이 듭니다. 50조요. 네. 저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죠? 올해 1년 예산이 512조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올해 중앙정부가 쓰는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정도를 이 지급에 쓰는 거죠. 그죠? 굉장히 예. 처음에는 강하게 말하셨고, 뭐 경기도는 워낙 재정이 튼튼하니까요. 네, 현금 지급하자 나왔고 우선 지금 일단 이재명 네. 도지사께서는 이제 감세보다는 현금을 지급하자. 네. 뭐 이건 그 전부터 이제 도지사의 지론이고. 네, 그럼 뭐 사실 청년 수당 같은 건 예. 이미 경기도에서 그래서 먼저 김경수 하고 도지사하고도 의견이 같을 거예요. 네. 보편적으로 좀 세게 주자는 거고. 네. 박원순 시장만 조금 이재명 지사하고는 결이 달랐거든요. 네. 다 주는 것보다는 조금 선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청년 수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그 현금 복지도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에게 모두 주는 네. 그런 기본소득 방식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청년 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소득을 보죠. 네. 이번에도 이번 재난 기본 수당에서도 네. 김경수 도지사나 이재명 도지사는 보편적으로 가자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조금 선별적으로 가자고 해서,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전부터 역사적 궤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내에 네. 이런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 자기 노선이 있는데 네. 이게 그대로 지금 재난 수당에도 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주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네. 네, 강원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도 준비하고 있고,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만약 서울시 경우에 한 3천억 가량이 드는데 네.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았더라고요. 네네. 이것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좀 정산해달라고 중앙정부한테 요청할 수는 있는데 네. 코로나19가 더 가면 네. 사실은 일회성으로 재난수당을 줬지만 이거 갖고도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지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첫 마중물은 아마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가 현금 여력을 중앙정부도 갖고 있진 않아요. 올해 예산도 꽤 많은 그 재정을 국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올해 513조의 중앙정부 지출도 한 70조 원가량은 저희가 빚을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여력이 없지만 워낙 지금 재난수당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네. 전국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조금씩 이제 네.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야당은 근데 아직까지 현금 지급보다는 좀 감세로 가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또 좀 보세요? 네. 전통적인 대립이죠. 그래서 바로 주기보다는 세금을 줄인다든지 조금 이제 경기 활성화를 하면 네. 한번 이제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다시 서민 경제도 산다 이런 건데, 뭐 이것도 하나의 경제 논리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재난 시기거든요. 유례 없는 그렇죠. 재난 상황. 그래서 네. 굉장히 급진적인 생계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설득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재난수당이랑 기본소득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당은 네. 이 복지에서 네. 나라가 시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복지들은 대부분 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라고 네. 부르고요. 또 아동 수당, 네. 그래서 급여 혹은 수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현금 복지인데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면 생계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아동수당은 아이에게만, 기초연금은 노인에게만 이렇게 대상이 특정화되는데 한정적인데. 이 기본소득은 5천만 국민 모두한테 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고, 네. 이번에도 재난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어떠한 현금 지원이 필요한데 네. 이거를 조금은 대상을 특정화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재난수당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모든 국민한테 모두 주자.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 정도 주장하는 거다 했는데 사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도 네, 뭐 1,000불씩 풀자 하고 우리나라도 당장 지금 너무 생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좀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예.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좀 보세요. 기본소득은 점점 이렇게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죠. 네. 특히 4차 산업혁명, 네. 인공지능 이제 이런 산업 전망하고 결합되면서 특히 뭐 젊은 사람이라든지 기본소득에 대한 선호가 많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기본소득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자기의 의견 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에서 필요한 현금 생계 지급 방식을 논의할 네. 때는 기존의 기본소득 담론 논쟁하고는 조금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재난 시기거든요. 특별한 따라서 시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2달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지금 일상 경제가 거의 지금 뭐 스톱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난 위기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삶에 타격을 주는데 이 타격이 동일한가 혹은 보편적인가 다른가에 네. 대한 진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네. 대다수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이 되면 모두한테 주는 거죠. 이게 기본소득의 선호를 떠나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난도 계층별로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여러 재원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 끌어오겠지만 왜냐하면 5천만 모두한테 주게 되면 1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1인에게 30만 원, 50만 원 그게 과연 얼마나 지금 거의 생계가 끊겼는데 그리고 이제 상위 계층한테 50만 원 드렸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네. 그럴 바에야 조금은 몰아주자. 이런 또 정책적 선택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 논의도 필요하고 정치권 논의도 필요하고 특히 정부가 네. 지금 이 재난에 따른 위기 상황이 계층별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놔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보편적으로 할까 선별적으로 할까 이 논쟁이 그렇게 많이 격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정치권이나 혹은 이제 뭐 이게 내부에서. 전문가들끼리 네. 굉장히 뜨겁게 붙고 있죠. 이게 살펴보면 과거에 뭐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에서요. 특히 아동수당 같은 경우 뭐 그 아동을 걸러내는데 죄송합니다. 걸러낸다. 아동을 선별해내는데 90억이 든다. 그런 행정 비용에 대한 그렇죠. 논쟁이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좀 복잡해 네. 제가 조금만 수치를 네네. 정리해드리면 네. 이제 그 아이들한테 모두 주는데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정부 여당에서는 100% 모두 주자였고 지금의 이제 야당. 민주통합당 야당 제1야당 계열에서는 네. 일부는 빼고 주자 이 보편 선별이 붙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위 10%만 안 주는 걸로 국회 통과가 돼버렸어요. 네. 사실은 선별복지는 하위 한 30% 40% 주는 방식인데 이게 상위 10%만 빼는 방식은 진짜 이상한 방식이에요. 제외의 방식이 된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 네. 보편 선별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약간 이제 그 정치적 절충이 나은 건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그래서 아동 상위 10%를 이렇게 선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그 상위 10%도 다 주면 1년에 한 1,200억 가량이 드는데 그 10%를 선별하는데 1,600억이 들더라. 이런 이제 수치가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배보다 배꼽이 그렇죠. 높은. 그렇게 해서 1,600억 들어서 선별할 바에야 그냥 줘버리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지금 제1야당이 사실 그때 그거를 추진했던 의원도 약간 반성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했는데 네. 이렇게 선별 비용하고 지급 비용하고 같다면 내가 판단 잘못했다. 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모두 100%한테 주는 걸로 정리는 됐는데 네. 저는 이것도 정부한테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급할까 선별적으로 지급할까 할 때 논점 중에 하나가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대비 효과는 커요. 재분 효과는 큰데 행정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네. 따라서 행정 비용이 도대체 얼마 드는 걸까? 이게 선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 비용인지 배꼽이 더 커버리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객관적인 수치를 잘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엄격히 알기 어려거든요. 근데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좀 정치가 가미되었다고 보는데 정부 여당 쪽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600억이나 든다고 이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아니 상위 10%를 이렇게 골라내는데 어떻게 1,600억이 들까? 그래서 이건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또 국회를 통해서 자료도 요청해서 봤더니 그 1,600억 중에서요, 조금은 황당해요. 왜냐하면 10%를 제외하면서 그 보상으로 그 연말정산할 때, 세금 연말정산할 때 자녀 세액공제를 주거든요. 그 자녀 세액공제를 상위 10%한테 한 400억 정도 주는데 이걸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400억을요? 비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10%한테는 못 네. 드리지만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비용으로 400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부부가 주민센터에 가면 한 2-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불편 비용이라는 걸 계산해요. 그 뭐 최저임금으로 하나요? 어떻게? 예, 최저임금으로 해요? 한 가구당 1인당 2시간에서 3시간 들었을 거라고 하고 최저임금을 곱하니까 한 400-500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괜히 간접 비용이거든요. 그럼 실제 비용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하고 이제 행정 공무원의 인력이 더 들어가니까 그 비용일 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이만큼 든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그것도 조금 과장되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현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는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재난급여를 보편적으로 할까 선별적으로 할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이때 행정비용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가 좀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하잖아요. 1인당 50만 원. 그러니까 이 선별하는 걸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서울시에 바로 문의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들었냐? 서울시 이제 시장께서 발표하신 게 네. 신청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후면 지급 여부를 판단해 준다 그랬고요. 네네. 한국이 이 정보 인프라망이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특히 복지가. 그래서 그 행복 이음이라고 서울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이음, 네. 예. 그 사회복지 정보 그 통합망인데요. 네. 거기에 예를 들면 네.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고 제가 이제 제 금융조에 동의서를 써주면 그 안에서 쫙 보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래서 저희 금융정보부터 국세청 정보부터 사회보험 정보를 쫙 보면서 이게 쫙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고 노란 사람이 지금 제 소득이 얼마가 나올 거잖아요. 네. 중위소득 100%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를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행정 절차가 저는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행정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비용도 쟁점이 하나는 이제 자꾸 이제 고르다 보면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사각지대가 않겠느냐. 생기죠. 사각지대 문제예요. 네. 이거는 선별 복지에서는 항상 뜨거운 논란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고를수록 사각지대가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경남도도 서울시 방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의회에서 그 조례 발의를 오늘 뉴스 보니까 했던데요. 한 50% 정도. 그럼 전체 국민의 한 50% 선이거든요. 요 선에서 그물을 딱 치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노동자 또 영세 자영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50% 중위소득 100%죠. 그 그물에 대부분 다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경남도도 그렇고 전주시는 중위소득 80%인데요. 대략 절반의 사람들이 포괄하는 정도로 설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비용도 감내할 만하고 사각지대도 그렇게 논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설계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 오늘 댓글에 많이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이수님께서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는 시간 강사입니다. 휴원으로 인해서 특강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같은 직종, 특히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 문화센터 시간 강사님들, 특히 소외되어 있는 이런 직군에 대한 대책을 좀 따로 마련해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마찬가지로 뭐 여행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관광업 같은 그 특정 직군에 주는 이런 거는 혹시 저는 있나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뭐 2차 추경도 하고 또 논의를 더 한다 그러는데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100%에게 모두 주는 그물을 치는 방식이 있고 아, 또 하나는 지금 예상되는 직종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직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약간 영세한 프리랜서들이라든지 이 직종에 대해서는 행정 자료와 또 그런 민간 협회 자료들을 좀 이렇게 섞어서 조금 그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체 50%의 그물로 하게 되면 네. 그 지원 금액이 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50% 그물을 치는데 네.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자체의 방식을 좀 더 이제 그 지원하고 네. 또 맞춤형의 것들이 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도 아마 서울시 방식으로 가게 되면 네. 뭐 대부분은 뭐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손민수님, 초코몽님께서 현금보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주는 게 훨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질문도 예, 주셨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재난수당은 모두 다 지역화폐로 네. 주고 있고, 체크카드도 있어요. 근데 아, 지역화폐로 네네네. 수령을 하시면 한 10% 정도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 수당을 계기로 혹시 이제 총선 앞두고 뭐 포퓰리즘이다 아니다라는 또 논쟁이 붙을까 걱정된다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아주 세게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도 지금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네.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채택한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작아요. 훨씬 커야 됩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예. 때도요. 그리고 네. 지금 50만 원 지급해서 가구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도움 됩니다만은 약해요. 네. 저는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네. 또 국민들이 지금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재난 상황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그렇게 생길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네.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희 또 온다이님께서 워낙 재정 전문가이시니만큼 언제까지 그러면 지급을 해야 하나 이 특정한 시기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뭐 정부가 뭐 올해 뭐 3, 4분기까지 4, 4분기까지 뭐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같이 네. 이제 비의료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식- 일회성으로 네. 일단 이번 일회성으로 지급해서 해소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하죠.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저는 뭐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예. 그러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는 거의 지금 민생 경제가 스톱하고 네. 일정한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생활고에 생활고를 아주 강하게 겪게 되거든요. 아주 뭐 전시에 준하는 방식의 그런 지원책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시나리오의 하나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윤우님께서 재난 기본소득 재원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여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관련 제도를 그럼 정비해야 하나요? 국회에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물론입니다. 네. 이제 재난 수당은 지출이고요. 네. 그래서 얼마를 쓰겠다는 거고 그 재원 마련 방안은 또 별도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직접적이고 손쉬운 것은 국채 발행이죠. 네. 근데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자 이제 이런 요구를 말씀하실 텐데 근데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은 굉장히 많이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지만 네. 지금 재난 수당의 건에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작아요. 이 지출 구조 조정은 사실 상시적인 재정 개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재난 수당은 지금 중앙 정부도 그 현금 여력이 없거든요. 네. 지금 예산안도 국채에 의존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린 그래도 여유가 있는 아까 거예요. 말씀해주신 거 뭐 스위스나 일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 부채라고 네. 이게 GDP 기준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네. OECD 평균이 한 110% 정도 돼요. GDP 110%. 어. 우린 지금 GDP 40%예요. 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튼튼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네. 한 이게 일회성, 이회성으로만 끝나준다면 네. 만약에 우리가 GDP 10%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GDP 50%가 되는데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량 집단에 속해요. 네. 그러면 GDP 10%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GDP 10%면요 200조예요. 200조요. 예. 그래서 50조에 8번이네요. 네, 아, 그렇죠. 4배네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국채를 발행할 텐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여력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니 조금은 과감한 대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현금 지급으로만 끝이지 말고 저는 우리 사회 구조개혁 과제들도 있거든요. 지금 요새 등장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그린 뉴딜. 우리 한국 사회의 에너지, 주택, 생활에 아주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그린 뉴딜이거든요. 30년대 미국에서 뉴딜을 했듯이 저는 지금의 재난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 지금 이제 확산되는데 현금 지급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되 아까 획기적인 재원 투자를 통한 일종의 뉴딜,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그런 방식의 조금 더 좀 담대한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린 뉴딜의 구조 개혁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위기가 기회다. 저는 딱 지금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아마 청와대가요, 주말에 226개 지자체 상대로 재정 여력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말이 끝나면은 오히려 이 재난수당, 지자체장들이 말했던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장님 모시고 좀 많은 공부가 되셨길, 미리 많이 좀 학습해 두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월요일에는 월간 팩책으로 이가혁 기자와 안나경 앵커와 함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